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캐나다와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25bp씩 인하를 하면서 글로벌 피벗이 확산될 것이냐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가능할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오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을 보자면은 한 달 만에 또 플러스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차별화됐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네. 회복되고 있는데요. 물론 소비는 증가세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게 3월에 약간 주춤했으면 4월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한 2, 3개월 정도 선행하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있어요. 그림에 나옵니다만 네. 이게 어제 저녁에 5월까지 발표됐거든요. 통계청보다 한 20여일 더 빨리 발표해요. 네. 근데 5월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로 보면은 이미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 수출이 또 호조가 되면서 이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죠.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네. 11.7% 증가했고요. 무역 수지도 50억 달러 안팎 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수출이 잘 되느냐? 역시 올해 들어서 반도체하고 선박이 굉장히 높은 수출 좋죠.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규모로는 네. 지난 5월에 월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맞아요. 뭐 워낙에 또 기저가 높으니까요, 이쪽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아직 미국으로 잘 되고 있고요. 중국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수출에서 최근에 가장 뚜렷한 특징은 아세안하고 인도 쪽으로 수출 증가율이 20% 넘게. 그러니까 모든 네. 나라 거의 모든 상품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반도체 수출 비중이 15.6%였어요. 올 5월까지는 18.6%로 반도체가 아주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2,700선을 넘어섰는데 2,700선 이번에는 좀 안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주가의 흐름이 일평균 수출과 또 동조화되는 현상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수출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는 약간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86 정도 굉장히 높은데요. 지난 5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4천만 달러로 많이 늘어났어요. 좋은 거네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5월 말에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제가 평가해 보니까 최소한 한 3%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이 있다. 네.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이 최근에 우리 GDP를 데이터를 수정해서 발표했거든요. 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보면은 우리 적정 주가가 올 연말 기준으로 명목 GDP가 한 4%, 뭐 낙관적인 수치는 아닌데요. 그 정도 성장한다면은 적정 주가 3,200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겁니다. 네. 우리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조화 그동안 많이 됐었으니까 이제 과소평가를 벗어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재평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예, 5월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2.7%, 그런 물가는 2.2% 안정되고 있죠.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도 하반기는 2% 초중반이다. 한국은행도 하반기 2.4%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마 3분기까지는 뭐 2.7% 안팎일 텐데요. 저는 8월, 9월 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그림에 나온 거는 제 예측치입니다만은 뭐 하반기, 후반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2% 접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M2 증가율, 통화 증가율이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한 20여 길 선행하는데요. 그동안 통화 긴축, 최근에 조금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시차 효과가 있고요. 아직도 우리 소비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8월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또 기준금리는 언제 내릴 수 있는지 캐나다가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25bp 인하를 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또 25bp 인하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도 지금은 컨센서스가 9월에 인하를 할 예. 것이다라는 쪽으로 예. 좀 바뀌고 있어요. 당겨지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그렇다면 뭐 9월 즈음에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8월 무렵에 좀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통화정책 방향 결정위가 7월, 8월, 10월, 11월 4번 남았거든요. 예, 그중에서 8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가면 물가 상승률 2% 초반에 접근할 것이다. 한국의 기본 입장이 물가 2% 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이 그만큼 안정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은 올 2분기에 3.0% 정도 나와요. 지금 3.5%인데 네. 뭐 한국은행도 현재 상황이 긴축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 우리 적정금리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 2.7% 정도 나옵니다. 네. 예, 저는 우리 물가 이런 적정금리 추정해 볼 때 아마 한국은행이 8월 무렵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 아니냐. 물론 미국은 조금 더 인하할 네.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데 미국 물가는 우리보다도 덜 안정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20이 각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내리거든요. 네. 예, 그만큼 우리 물가 상승률도 지금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은 또 9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화정책 회의가 없기 때문에 8월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데에 따른 부담은 없을까요? 좀 부담은 있을 수가 네.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상했었습니다. 아, 이번 예. 사이클에서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미국 경제 상황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물가 상승이 미국보다 더 안정되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도 소비가 좋은데 우리는 소비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이 한 3분기,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예,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인 통화 정책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래서 8월에 저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아직도 크죠. 2% 포인트 그렇죠. 차인데요. 우리 저 시장 금리도 낮고요. 네. 예, 그러면 뭐 환율이 오르고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우리 채권 시장으로 작년에도 돈이 들어왔고 올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채권 시장에서는요 거의 80% 정도를 아시아계 자금, 유럽계 자금이 우리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금리보다 훨씬 높죠. 중국, 뭐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 우리 독일, 프랑스보다 금리 높아요. 네. 네, 그런 자금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고요. 주식은 뭐 미국계 자금이 많이 있지만 채권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 그래도 또 레벨업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꾸준히 우리 주가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주식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우리가 우리 주식이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 네, 걸어가니까 맞아요. 전부 미국으로 지금 예, 가는다는데요. 이런 거 여러 사람들하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 시점이 아닌가. 예, 그리고 뭐 8월 무렵 가면 소비자 물가 2% 떨어지면 금리도 한 단계 더 떨어지거든요. 네. 시장 금리도 한 단계 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된 지금 채권도 저평가됐고 주식도 저평가됐고 이런 식의 저는 주식 채권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혹시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지 3,200 올해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가총액 네. 10위 안에 들은 종목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 하긴 물론 지수가 올라가니까. 예, 당장 제가 3,200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시간이 가면 거기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3,200 가려면은 시가총액 10위에 있는 종목들이 네. 예, 특히 삼성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또 마지막으로 도움 말씀을 주시겠어요? 대중하고 조금 더 네. 다른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예, 지금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요. 한 언론 기사 보니까 90%가 미국계 자금이다.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시점에 돈이 한 곳으로 몰리면 나중에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예, 증시 역사를 보면 네. 늘 그랬었어요. 근데 돈이 지금 한 곳으로 미국으로 너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중국도 생각해봐야 되고 특히 우리 주가가 제일 저평가됐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볼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시고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